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네. 6개월 동안 1,000만 원 모으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또 해보면 해볼 법 하잖아요. 한 번 성공하면은 두 번째 또 쉬워지고. 그니까요. 처음에 통장을 딱 만들고 나서부터 무조건 선저축, 후지출 하는 거잖아요. 진짜 없는 돈으로 살아보기를 혼자 미션 게임처럼 했습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사실 한 2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생활비가. 왜냐면은 급여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애기 기저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중고로 갖다 팔았어요. 아, 집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박스가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장난감이라던가 책이라던가 옷이라던가를 일단 넣어놔요. 중고 판매할 박스예요. 근데 막상 지금 돈이 없어. 그럼 그걸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잘 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보이는 걸 파는 게 아니라 미리 중고 박스라는 걸 설정해두고 거기다 이제 물건을 모아놓은 다음에 내가 부수입이 필요할 때 거기서 하나씩 갖다가 파는 거예요. 너무 좋은 방법이다. 지금 돈이 없고 애기 기저귀 사야 되고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나도 모르게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당근에서도 정말 열정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외벌이였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맞아요. 갑자기 뭐 앱테크를 하기 위해서 커피 마시고 싶은데 나 지금 용돈 5천 원밖에 안 남았어. 근데 나도 별다방 약속 있어서 가야 돼.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뭐 이제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지금 당장 앱테크로 스타벅스 커피 얻을 수 있는데 찾게 되고 맞아요. 그걸 얻어가지고 그거 중고로 팔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설문조사 열심히 해서 하나 받으면은 그거 팔라고 해 팔고. 맞아요. 그런 열정이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힘들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계좌에 이렇게 돈이 쑥쑥 늘어나네. 이게 너무 기쁘고 지금도 기쁘게 하고 있어요. 결국에 아낄 수 있는 곳은 식비밖에 없다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뭐 고정지출비 아낀다고 다 아껴서 뭐 보험부터 통신비 알뜰폰 쓰고 매달 나가는 거 다 끊어버리고 다 했어. 다 해도 돈이 이제 안 모아지면은 결국엔 식비다. 이게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한 달 그 플래너 같은 데다가 이렇게 10,000원씩 다 꽂아놨어요. 캘린더에 이렇게 다 구멍 뚫려 있어가지고 10,000원 넣어놓는 거. 네, 그거를 또 온누리 상품권을 15만 원어치 새마을금고에 가서 사요. 그러면 5% 할인을 받아서 7,500원을 돌려받아요. 그러면 15만 7,500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다 현금 15만 원. 근데 왜 15만 원만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뀌었냐 하면은 15만 원은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는 데서도 쇼핑을 할 수 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만의 룰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15만 원은 온누리 상품권, 15만 원은 현금, 그리고 7,500원은 벌고 시작. 해서 제가 30만 7,50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루라도 돈을 안 쓰면은 약간 힘든 스타일이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혼자서. 무지출도 해보고, 근데 무지출이 한 3일 이상 되면은 온갖 세상의 불행이 나한테 다 오는 느낌인 거예요. 어차피 오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나온 게 10,000원씩 쓰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마트에 가서 10만 원어치 사오면 냉동실에 들어가고 신선하지 않아져. 근데 내가 매일 10,000원씩 야채 요만큼, 뭐 고기도 요만큼 사오면은 제일 신선한 거를 제일 좋을 때 먹을 수 있구나라는 딱 그게 하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뭐 월요일에는 돼지고기 다짐 육을 사는 거예요. 그럼 돼지고기 다짐 육은 한 4,000~5,000원 해요. 그럼 거기에다가 집에 있는 짜투리 야채들. 그럼 그걸 다 갈아. 해가지고 뭐 굴소스만 넣어도 맛있어져요. 볶음밥으로. 그 우리 다 집에 굴소스 있잖아요. 그럼 굴소스랑 뭐 참기름 살짝 두르고 요걸로 해서 돼지고기 야채 볶음밥을 해먹고 뭐 화요일에는 그러면은 어제 남은 야채랑 이제 고기 조금 사서 카레도 해먹고 뭐 카레 고기도 덜 비싸지 않아요. 그럼 조금씩 2,000원, 3,000원 남은 거 그리고 이제 킵 다 해놔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그래 무지출하자. 냉동실 한번 봐볼까? 그래서 이제 계란밥이라던가 이런 거 좀 간단한 거 해먹고 그럼 목요일에는 이제 10,000원 무지출된 거 그리고 이때 2,000원, 1,000원씩 남은 거 합치고 오늘 예산 10,000원 해가지고 2만 얼마로 소고기도 사 먹고 금요일에는 닭고기도 한 6,000~7,0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좀 조그만 거. 그럼 그걸 갖다가 에어프라이어 같은 거 있으면 치킨 먹고 싶을 때 허브 솔트 같은 거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에어프라이어 놔둬주면 치킨같이. 그러면서 나는 돈 아끼면서 소고기도 먹어. 그리고 냉장고가 깨끗해져. 일석이조인 거예요. 진정한 냉파네요, 진짜.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먹자. 근데 그거를 남편한테 데이를 정하라고 줘요. 미션을 주는 거죠. 왜냐면 우리 남편이 먹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당신이 제일 우울하고 먹고 싶은 게 땡길 때 얘기를 하십시오. 그럼 남편이 꼭 1일날 얘기를 해요.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족발 먹고 싶어요?
근데 메뉴도 맨날 족발이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날은 뭐 배달데이 해가지고 그렇게도 먹고. 와, 너무 좋다. 블로그 체험단으로도 많이 했어요. 사실 지금 당장 뭐 유튜브를 하면 수익이 날 수도 없고 블로그 체험단은 빨리 될 수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진짜 추천하는 방법들을 다 하고 계신 블로그 체험단처럼 바로 효과 오는 게 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없어요.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70일 만에 블로그 체험단을 처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하면서 이게 동기부여가 필요한 게 제 동생의 선임이 언니, 그 언니는 맨날 쉬는 시간에 뭐 이렇게 블로그만 써. 근데 맨날 호텔 가서 뭘 먹으러 오래. 그 제가 완전 부럽다. 야, 완전 부럽다.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 언니는 쉴 때마다 투잡으로 블로그를 해.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건너 들었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아끼는데 이게 진짜 최고다. 그래서 그때부터 블로그에다가 그냥 뭐 키워드 이런 거 다 모르고 그냥 다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맛집을 제가 많이 다니고 싶으니까 계속 검색을 했더니 제 라이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동네 건이네. 우리 동네 건 체험단만 하는 분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상위 노출되는 사람 1, 2, 3, 4, 5 그 사람들 것만 똑같이 보고 거기에 사진 10장, 동영상 2개, 키워드 이렇게 넣는 거나 그것만 연구하면 끝나거든요. 그럼 그 아래 보면은 어디 체험단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아, 여기는 조금 레벨이 낮은 블로거도 뽑아주는 데구나. 그럼 난 여기 체험단을 해봐야지 하고 도전을 해서 저 처음에 증명사진 찍으러 갔어요, 체험단. 아, 진짜요? 그 블로그 체험단을 식비로 정말 많이 방어를 했어요. 남편이 뭐 그렇게 입이 고급이셔가지고 뭐 초밥 뭐 비싼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빨리 초밥 체험단 해라. 그럼 또 열심히 해서 초밥 체험단 돼가지고 남편 데리고 가서 정말 뭐 삼겹살부터 시작해서 미용실은 지금도 자주 해요. 저 미용실 한 번에 3번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염색, 트리트먼트, 파마를 다 했어요. 한 달 안에. 은근히 미용 잘 미용 되죠? 진짜 잘 돼요. 미용. 진짜 잘 돼. 특히 인천 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만 진짜 좀 핫하고 사실 외부 지역, 있잖아요. 수원, 저는 수원을 위주로 했었거든요. 제가 용인 사니까. 용인, 수원은 은근 라이벌이 없어요. 식비 절약하는데 외식하는 데서는 블로그 체험단도 엄청 방어가 돼요. 인스타 체험단도 요새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 체험단도 먹는 거로 제가 보니까 제가 만약에 밀키트라던가 이런 먹는 거가 되고 싶다. 그럼 그 전점 피드는 다 먹는 걸로 깔아놔야 돼요. 이거 꿀팁이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왜 안 되지? 나 팔로워 수가 이렇게 늘었는데 왜 안 되지? 근데 제가 우연히 딱 되는 거예요. 봤더니 먹는 걸로 깔아놨을 때 만약에 애들 도서 같은 거를 인스타 체험단으로 받기 전에는 책을 좀 깔아놓고 애기 얼굴 한번 이렇게 깔아놓고 그리고 뭐 먹을 거면은 음식 요리하는 거나 이런 걸 좀 깔아놔요. 그러면은 더 확률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체험단으로 맛있게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식비도 30만 원으로 살고 1,000만 원 모을 때 이게 조금 중요하더라 하시는 아바라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일단 비교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20대 때도 만약에 내가 취업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취업을 했는데 어떤 친구는 돈을 모으기로 했어. 근데 나는 학자금을 갚아야 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학자금부터 갚았고 또 돈을 170만 원 받았는데 150만 원을 모았어요. 근데 그게 1년 동안 모아서 부모님이 필요하신 일이 생겨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은 나보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리고 남들은 집이 먼저 있네? 남들은 전세 살 돈이 있네? 근데 나는 지금 학자금 갚기도 너무 힘드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그 사기가 훅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도 열심히 돈을 모으고 돈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그때 그냥 좀 마음을 내가 이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 스스로의 인생에서 점점 발전하는 걸 보고 살자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결혼할 때에도 전세 구할 돈도 없어서 전 월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자가야?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니 자가 아니야 이러면은 그럼 전세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 전월세야 굳이 이럴 필요 없잖아요. 굳이 난 전월세야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세는 얼마야 하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날에는 남편이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거든요. 돈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슬픈 감정을 느껴야 될까?
왜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교의 감정들이 나를 갉아먹는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돈을 모을 때 옆에 애는 벌써 몇 억이 있어 막 이런 거에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영원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저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라는 각오로 어차피 20대, 30대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잖아요. 처음 조금 느려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짠테크 시작하고 6개월 됐을 때 제가 딱 1,000만 원을 모았는데 그때가 제일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그때쯤이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되게 남들하고 비교하기 시작되는 숫자인 것 같아요. 나는 고작 1,000만 원 이럴 이럴 수도 있는데 누구는 뭐 그만한 차가 생겼고 그만한 뭐 백이 생겼고 막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이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이 세상에서 되게 작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저 그때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 그냥 나도 다시 옛날처럼 놀까? 옛날처럼 그냥 뭐 옷 사면서 살까?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냥 그 제가 지났던 6개월의 시간이 너무 짠하게 느껴져서 그냥 더 해보자 했는 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비교를 이겨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20대 20살에 세차장을 부모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자동 세차를 닦고 있었거든요. 이제 걸레를 주고 닦고 있었는데 차가 이렇게 딱 넣는데 누가 나한테 선우야 이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이 차가 있는 거야. 딱 나와서 선우야하고 아는 척을 하는데 그때 정말 이상한 감정 기분이 근데 또 제가 여기 이 복근부터 모든 초긍정을 모아가지고 반가운 척을 했어요. 반갑지는 않았어. 근데 여기서부터 모아서 반가워 했는데 너무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좌절을 하고 원망을 했었더라면은 지금도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정말 자수성가할 수 있다. 왜 나는 정말 영원부터 시작하니까. 이런 마음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를 믿거든요. 한다고 마음 먹으면은 되더라고요. 결국 그게 단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 먹는 거. 마음 먹고 뭐 어떻게든 해보자. 근데 만약에 내가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를 했는데 안 됐어. 그럼 실패가 아닙니다. 7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로 바꾸면 돼요. 그 안 될 수 있잖아요. 상황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종잣돈 모으기가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힘찬부